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새로운 동작과 설명을, 저의 의견을 기록하고자 영상을 다시 찍게 됐고요. 이전의 동작이랑 이어서 동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번에 레그 시리즈 같은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스위치 동작도 설명드렸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진짜 숄더 브릿지 동작 설명드리고자 해요. 우리 브릿지 동작은 사실 웨이트나 홈트 그런 유튜브 영상 혹은 운동을 알려주는 분들한테 많이 접하고 들을 수 있는 동작인데, 브릿지라는 거는 저희가 무릎을 구부린 선상에서 무릎과 내 어깨 선상을 대각선으로 같은 선상에 둬서 중앙에 있는 코어의 단련을 시키는 동작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리의 위치가 좀 중요한데, 브릿지를 하다가 간혹 이런 오류들이 많이 범해지는데, 허리를 사용해서 허리를 들추는 동작으로 분절을 굳이 큐잉을 들여서 올라가지 않는 선이라고 봤을 때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허리를 쓰는 분들, 혹은 발바닥을 누르면서 그 힘으로써 내 몸을 지탱하거나 버티려고 하는 분들이 나오죠. 발바닥의 힘으로 버티는 분들은 사실 다리에 온레그, 테이블탑이나 이런 동작들이 추가됐을 때 비대칭, 골반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표현이 되실 거고, 또 허벅지 뒤, 햄스트링 쪽에 쥐가 나는 분들도 있고, 거기가 너무 힘이 많이 가해진다라고 후 설명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회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한테는 사지의 힘을 점점점 빼면서 코어의 힘을 모으고 중심을 찾고 더 힘을 모은다라는 느낌의 큐잉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저는 수업을 할 때 이미지 큐잉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동작을 하는 것과 이미지가 없이 그냥 약간 주의식처럼 어디다 힘 주세요 하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아마 명상이라는 걸 개념적으로 봤을 때 사실 허구를 보고 내가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 속에서 내가 들어가는 느낌을 듣게끔 하는 거라고 저는 명상을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의 컨트롤과 그리고 내 몸의 나아가서 내 몸의 컨트롤까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명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는 불필요한 긴장이라고 하죠. 목이나 어깨 쪽에 많이 긴장이 들어가는 분들의 설명을 드릴 때 이런 긴장감들을 다 떨쳐내고 오로지 내가 중심적으로 줘야 되는 코어에만 힘을 포커스로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브릿지 동작을 했을 때 발바닥이나 지면에 닿는 부분의 힘을 점점점 가볍게 만들면서 공중부양까지는 아니지만 800개를 뱄을 때 머리 무게를 턱 하고 실는 것보다는 살짝 무게를 좀 빼는 느낌, 가벼운 내 머리의 느낌처럼 그렇게 몸에 닿는, 지면과 닿는 부분에 힘을 빼면서 오로지 우리 코어라고 하는 중심부에 있는 힘을 집중해 보면 코어가 더 단련되고 더 이렇게 숨 쉬듯이 펌핑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코어를 인지하는 분들은 바로 느낌이 오겠지만, 인지가 없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미지와 함께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브릿지 동작 같은 경우는 일단 힙 힘으로 들어 올라가서 백 쪽에서 힙이랑 기립근이 작용이 된 상태에서 아랫복부, 복부를 눌러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막는, 저는 이걸 샌드위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복부를 누르는 힘도 아래에서 눌러지고 밑에서 받치는 힘도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찝혀지는 느낌이 날 수 있어서 샌드위치라는 표현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큐잉을 옆에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계속 떠오르게끔 동작이 들어가는 게 좋고, 제가 브릿지에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허리 쓰고 발바닥 쓰고 이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무릎 쪽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죠. 요즘처럼 이제 다리 쪽이 타이트한 분들, 왜 타이트하냐면 사실 부종도 있고요, 순환이 안 되는 요소도 있고, 너무 시팅, 앉아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고관절을 찝어놓고 순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 장시간의 시간을 머무르게 되면 다리 쪽에 피가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육은 더 구축이 생기고 더 타이트해지고 움직임은 더 적어지고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혹은 걸음걸이나 운동을 잘못해서 양쪽 앞쪽과 뒤쪽에 햄스트링과 우리 그 쿼드 쪽에 근육이 비대칭하게 형성이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무릎에 이렇게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이 좀 당겨지거나 수축성으로 좀 뭔가 고무줄이 좀 짱짱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물론 이슈가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다리의 위치, 발의 위치가 잘못돼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무릎이랑 허벅지 라인이 거슬러지지 않는,
우리가 내려가 있을 때는 고관절이 찝혀져 있는 상태로 뉴트럴 상태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힙이 들어지면 그만큼의 나아갈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발바닥이 너무 무릎과 가까이 수직하게 들어가도 안 되고 발이 무릎보다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돼요. 너무 수직하게 들어가면 내가 허벅지를 이렇게 뒤집어 까는 느낌이기 때문에 더 타이트하게 쿼드를 당기는 효과로 무릎이 더 뭔가 쪼여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가뜩이나 짧은 근육을 더 당기는 힘이면 당연히 이걸 통증으로 느끼고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혹은 무릎보다 발바닥의 위치가 더 멀리, 내 몸에서 더 멀리 위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다리를 거의 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발을 지지하기보다는 다리를 저 멀리 이렇게 뻗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어가 다 코어가 되지 힙 라인이랑 우리 상체의 라인이 다 올라올 수 없을 만큼의 거리 조절을 했을 때는 코어의 힘이 좀 분산되게 돼요. 아무래도 원위치에 있지 않고 위치가 잘못 조정이 됐을 땐 제대로 된 목적성의 힘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그런 것 때문에 발의 위치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무릎에 불편함을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거나, 혹은 위치를 봤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엉덩이가 들쳐진다든지 각도가 너무 격하게 올라가는 분들한테는 발바닥의 위치를 체크해서 스타팅 포지션에서 좀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무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밴딩 자체가, 무릎을 구부리는 것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하거나 아니면 가동이 너무 무릎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가끔은 다치셔서 구축이 생겨서 그런 분도 있어요.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양쪽이 다르게 통증을 통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발바닥의 모션을 좀 바꿔줘요. 이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꿈치 힐을 누르고 브릿지를 했을 때와 발을 전체면에 밑면을 다 누르고 했을 때는 조금 달라요. 뒤꿈치를 누르게 하면 물론 햄스트링, 백 쪽에 뒷면, 허벅지 뒤, 엉덩이, 그다음 길이끈까지는 조금 영향이 안 가긴 하는데 하체 쪽의 뒷면에 포커스가 훨씬 더 많이 돼요. 우리 스쿼트 할 때도 보면 되게 흡사한데, 발과 무릎과 그다음에 고관절의 연결성을 가지고 지면의 높낮이를 컨트롤하면서 근육을 펌핑하는 동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쿼트도 그렇고 푸더크도 사실 그런 거 비슷한 건데, 브릿지도 마찬가지예요. 뒤꿈치를 댔을 때는요, 뒷면 엉덩이 백 쪽이나, 그러니까 브릿지 할 때 스쿼트 할 때도 뒤꿈치를 밀면서 일어나라고 설명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엉덩이 라인과 그다음에 엉덩이 라인에 힘을 주기 위함이죠. 뒤쪽에다 무게중심을 주면서 올라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봤을 때, 브릿지 동작에서도 무릎이 너무 타이트하면 뒷면이 조금 받쳐주는 힘이 있으면 무릎이 좀 더 편안해지시고, 대신에 앞볼까지 다 이렇게 눌러있으면 다리의 길이가 훨씬 더 많이 길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굳이 말하면 무언가 물건이 있는데 그걸 천으로 덮어야 돼요. 근데 천이 이만한데 물건은 이만해. 그럼 이걸 가지고 천이 늘어나는 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기면서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근육은 사실 늘어날 수 있는 늘어날 수 있는 성질이긴 한데, 그거 자체가 이제 구축이 생기거나 노화로 인해서, 혹은 가동성이 잘 안 나오는 몸이어서 되지 않을 때는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도 근육을 사용했기 때문에 얘를 좀 더 풀어주고 이완성을 주기 위한 그런 팁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한테는 발바닥의 모션 한번 바꿔보세요. 뒤꿈치를 누르게 하거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뒤꿈치를 누를수록 잘못되게 햄스트링에 힘을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큐잉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발을 누르는 힘보다는 뒤꿈치만 터치한 상태, 지면을 그 상태에서 코어 힘으로만 힙을 들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사실 분절을 통해서 올라가면 아무래도 백의 힘을 조금 더 캐치하면서 가시기 때문에, 저는 숄더 브릿지 같은 경우는 분절성도 인지시켜주면서 분절을 통해서 올라가게끔 해서 내 척추의 움직임 혹은 코어의 피드백을 좀 더 느끼게끔 하는 동작이라고 설명드려요. 그리고 또 발의 모션도 있지만 발의 간격이라네요. 발과 발 사이의 간격도 중요해요. 힙 라인으로 시작하는 거, 힙 넓이로 시작하는 것과 와일드하게 하는 것과 조금씩 다르시거든요. 요거의 다름은 살짝 우리 엉덩이 근육의 다름이 있어요. 글룻이 하나의 근육이 아니죠. 대등근, 중등근, 소등근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먹히기는 하죠. 근데 조금 더 부위를 디테일하게 주고 싶었을 때 다리의 간격의 위치를 변형해요. 스쿼트도 마찬가지죠. 와이드 스쿼트라는 것이 있고, 그냥 우리가 아는 11자로 하는 스쿼트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의 각에 따라서 살짝 발의 모양도 바꿔줄 수 있긴 해요. 너무 X자 다리식
계시거나 넉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편안한 자세를 해주는 게 불편함이 있으면 동작에 더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꼭 원래 원칙대로만 따르려고 하지 말고 그 회원의 포지션에 따른 스타팅 포지션과 그리고 자세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뒤꿈치를 찍는 게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면 뭐 발에 뭔가 쿠션감이 있는 앞볼 위치에다가 뭘 대주시거나 같은 높이의 패드를 앞에 대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각도만 이렇게 들어진 상태에서 동작이 들어갈 수 있겠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드는 게 힘드신 분들 한해서는 아치가 무너지신 분들 사실 조금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하나 모디피케이션도 있고 뭐 아니면 회원에 맞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구를 통해서 자세를 잡아주는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발의 간격, 발의 뭐 포지션, 그 다음에 뭐 무릎의 각도 이런 것들이 숄더 브릿지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혼자 집에서 홈트나 스스로 하는 브릿지를 했을 때의 느낌과 다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객관적인 시선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름은 선생님들도 동작을 한 번씩 다 해보시고 발의 위치를 변형해 보시고 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가 참 코어에 좋은 동작이고 중요한 동작이지만 너무 다른 이런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인지하고 있고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동작을 시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코어 운동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음 운동 때 영상으로 또 설명드릴게요.